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네, 예. 자, 방금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있다가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 같은 게 있죠. 어떻게 보면은 삶이라는 것은 관계이고 관계라는 것은 연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관계 속에 있더라도 단절돼 있으면은 우리가 기쁨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죠? 건강이라는 것도 MBSR의 시각에서는 연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이 세상과 연결되고 자신과 연결되고 그 이전에 내 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몸의 느낌을 느끼는 연습을 좀 했었죠. 또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연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판단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인내심을 가진다. 세 번째가 처음 하는 마음, 초심. 네 번째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다. 아우,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3가지, 7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3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오늘도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는 이제 애쓰지 않음이라고 그러는데 마음 챙김 명상을 잘 하려면 다시 말하면 현재 이곳에 실존하는 힘이 강하게 있으려면 애쓰지 않아야 된대요. 그거 좀 이상하죠? 애써야 될 것 같은데 애쓰지 말라고 그래. 지나치게 용쓰지 않아야 된다. 이게 명상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애쓰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애쓴다는 것은 무엇이 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사실은 많은 것이 그 애쓰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12평짜리 살다가 애를 써가지고 몇 평 늘리고 몇 평 늘리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또 뭐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다가 다시 대학을 가고 싶고 뭐 대학에서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애쓰면서 사는 것은 어쩌면 삶의 에너지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또 더 크게 이루고 목표를 하고 하는 건 중요한데 명상에서는 왜 애쓰지 말라는 말을 할까요? 애쓴다는 것은 무언가 여기 있는 것을 부정하고 뭔가 다른 걸 이룬다는 어떤 긴장감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죠? 긴장감이 있습니다. 명상은 긴장감을 해서 해방이 되는 건데 긴장감을 애씀으로써 그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명상에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상은 있는 그대로 보고 지금 현재를 수용하는 거예요. 애써서 어딘가 되려고 하고 영어로 표현한다면 becoming, 뭔가 become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를 부정하고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로 보고 느끼고 여기에서 내 자신이 온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상에서 보는 행복은 무언가 쟁취하고 도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기에 온전하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므로써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나중에 나는 행복해지겠다. 내가 졸업을 하게 되면 누군가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면 돈을 이만큼 벌게 되면 애들이 다 크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을 영원히 미루는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그 자세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내 마음 자세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이제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애쓰지 않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영어로 인간을 얘기할 때 human
being이라고 합니다. B-E-I-N-G, human being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being이란 말은 존재란 말이라면 B-E-I-N-G 영어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human being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사는 모습은 human being이 아니고 human doing인 것 같습니다. doing 뭔가를 하고 행위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거의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런데 외형적으로 애쓰고 도달하고 목표를 하고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이지만 명상의 시각에서는 있는 그대로 온전한 것을 깨닫는 것. 세상 그대로가 온전하고 나 자신이 심지어 병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나의 모습이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상에서 중요한 어떤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애쓰고 도달하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몸이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감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또 내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지? 이것을 실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알아차리게 되면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죠? 그 순간에.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을 자꾸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졸업하면 뭐 하면 하는 식으로 계속 여기 있지 않고 과거로 가든지 미래로 가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면서 살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12평짜리에서 15평 가면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 또 다시 20평짜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물론 시험 공부를 하면서 내가 사회생활을 뭐 할 때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명상 중에 지금 여기서 숨을 그대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명상적인 태도인데 숨을 막 억지로 조종하고 뭔가 새로운 기분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명상의 원칙을 일상생활에서 개연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그건 나한테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있음으로써 여기에 존재한다는 그것처럼 귀중한 사실이 없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자, 제가 이제 그 앞에 보이는 모니터를 보시면은 9개의 점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것을 선을 4개를 그어가지고 이 9개의 점을 다 연결해 보십시오 하는 숙제를 이제 MBSR에서 숙제를 냅니다. 이거 문제를 보신 분이 있나요? 한번 여러분이 잠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직선을 4개를 그어서 이 9개의 점을 서로 연결이 다 되게 하십시오. 이런 숙제를 오늘 내주면 다음 시간까지 이제 풀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숙제를 내드리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게 되게 작동을 하나요? 가만히 이제 고민을 하시죠. 저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또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 저런 거 싫어하는데 하필이면 저런 문제를 내나. 네. 마음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생각한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그냥 떠올라 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서 그냥 어떤 조건이 되면 환경이 이렇게 상황이 되면 그냥 생각이라는 놈은 그냥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렇다 없어지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다가 사라지고 또 기분이 나쁜 일이 일어나면 금방 또 이렇게 나빠졌다가 또 사라지고 그렇죠?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머릿속에서는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10살 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나라고 생각하죠. 그죠? 또 남편도 여러분이 아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가서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여러분이 연애하실 때 그 사랑스러운 그 애인 그런 모습이 남편에게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웃으세요? 네. 긍정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이렇다 하고 한번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보기 시작하고 또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딱 어떨 것이다 하고 보면은 그 틀 속에서 보게 되는데 이 문제는 그래서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네모를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 네모가 있습니까? 네모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모 안에서 선을 4개를 그어서 연결을 하면 되겠구나. 백날을 해봐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이 문제를 처음부터 잘 봐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정의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이나 기억에 의해서 자기 삶이라는 것은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좁은 거죠. 우주라든가 인생 전체로 보면 나 혼자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거예요. 제한된 틀로 인생을 다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것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지만 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벗어났죠. 문제를 벗어나서 봐야 된다. 문제가 처해져 있는 환경 전체를 포함해서 문제를 봐야지 문제 안에 폭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안 보인다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그 대과학자가 삶의 문제나 이런 것은 그 문제가 발생한 차원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문제보다 한 단계 위에서 이렇게 봐야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마을 속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 안에서는 잘 안 보이고 뒷산에 가서 마을 전체를 이렇게 볼 때 전체가 다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문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나와서 볼 수 있는 그 시각, 그게 마음 챙김 명상이 그런 걸 많이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집중하고 폭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전체를 보게 해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만사를 본다는 것이에요. 마음 챙김 명상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안 보고 싶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몸에서 감각이 일어나면 통증이 일어나면은 통증 보고 싶지 않죠. 대부분 사람들은 통증이 일어나면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럴 때 마음 챙김을 배우신 분들은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통증을 가만히 선입관 없이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겠죠.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아픈 거를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말이 되나. 자기가 안 아파 봤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그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애처럼 지금 7가지 원칙 제시하는 방법으로 가만히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다가 보면 난생 처음으로 통증과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선입관을 가진 통증은 이런 거야가 아니고 통증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통증이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또 막 칼로 찌르는 것 같다가 뭐 머리 잡아당기는 것 같다가 막 그러다 가만히 보면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런 미세한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통증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사귀다가 싸워가지고 헤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사귀면서 깊어지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과의 관계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고 통증뿐만이 아니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것이죠. 수용하는 마음으로
이게 본다는 거. 매사를 부정하는 마음은 우리가 긴장감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변에 충돌하고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그죠? 그런데 아니야 대신에 예라는 말을 할 수 있고 긍정을 하고 그대로 체념하고는 다릅니다. 체념이라는 것은 그냥 거기에 굴복을 하고 그냥 거기에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용이라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체념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용이라는 것은 마음 챙김 명상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마지막은 내려놓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특히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뭐 들은 것도 없는데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은 명상의 최종적인 단계는 어떻게 보면 내려놓는 있는 그대로 놓고 내려놓는 거죠. 근데 우리가 human doing, 뭔가 행위하고 막 그냥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이렇게 애쓰고 이러는 우리 보통 현대인들이 생활로 보면은 이런 게 사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아둥바둥 살아도 움켜쥐려고 해도 내가 모자라는데 내려놓으라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어떤 저항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명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살라. 좋은 집에서 살지도 말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 말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나친 집착이 생기면 당신한테 고통이 세집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집착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중도를 잘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누구도 할 사람 없습니다. 명상에서 가난해지고 있는 거 뭐 다 퍼주고 자기는 뭐 이렇게 어디 가서 길거리에 내앉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명상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거는 명상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 고요하고 나와 남에게 유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주 수승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7가지 원칙을 딱 했는데 한번 오늘 배운 거 3가지 한번 반복을 해보실까요? 첫 번째가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수용하는 거, 그 다음에 내려놓기.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 왜냐하면 몸이라는 건 내 삶의 현주소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 몸이 있는 곳이 내 삶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내 몸이 있는 곳이 내 인생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 당신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어디 계셨죠? 집에 계셨어요? 다른 데 갔다 오시는 분 안 계시나요? 집에 계셨으면 거기가 오늘 아침엔 내가 거기서 존재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이 이 스튜디오에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또 어디를 가시면 거기가 여러분이 존재하시는 거기서 열심히 있는 그대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 집착해서 30년 전에 있던 일에 내가 붙들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몸이 있는 곳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렇죠? 왜 그곳이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모든 여러분의 행복과 고통이 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아프면 지금 아픈 거죠. 지금 행복하면 지금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가도 계속 지금 여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그때 거기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게 우리 고통을 배가시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 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수용하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구나. 일어난 일이니까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여기 통증이 있는데 통증 없는 것처럼 하면 순간적으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는 그렇게 못 삽니다. 통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통증에 대한 관계가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긍정 심리하고 다릅니다.
긍정심리는 뭡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닌데 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 챙김은 단순히 아닌 걸 기대하고 이렇게 하고 긍정으로 돌려가지고 잠시 이렇게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금 일어나는 삶의 진실을 마주쳐서 내가 조금 더 용감해지면서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질서를 늘리는 행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좀 나누면 우리 여러분은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요새 TV에서 멋있는 배우들, 꽃미남 배우도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늘 그런데 보다 보면은 너무나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죠. 네. 이쁘고 그래서 야 때로는 자기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아 나도 저런 사람이 좀 돼봤으면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성형외과가 이렇게 많이 저기를 하고 하는데 자 그 외모에 대해서 뭐 잘생기고 이쁜 것이 나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몸의 이미지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보면 아, 저 탤런트나 배우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나 좀 바꿔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바꿔보고 싶으세요? 바꿔보고 싶으세요? 네. 네, 아주 솔직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솔직한 것은 또 우리 자기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솔직하면 이미 자기 성장하는데 첫걸음을 내딘 거래요. 철저하게 솔직한 사람은 자기 성장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외모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하다가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나는 키가 커, 홀쭉해, 뚱뚱해, 뭐 어디가 짧아, 길어, 뭐 하는 식으로 뭐 어디가 여기는 이렇게 고쳤으면 저기는 수많은 어떤 자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내 몸의 감각을 잘 느끼고 깊이 있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MBS에서는 그걸 이제 바디 스캔이라고 그래서 누워서 45분 동안을 자기 몸을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가만히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합니다. 45분요. 4, 5분이 아니고 매일 합니다. 4주 동안 또 8주까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서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랬죠. 아까 7가지 말씀을 드렸던 그 원칙에 따라서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몸은 뚱뚱해. 이렇게 뚱뚱한 식으로 내가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나는 홀쭉해져야 해. 아니면 뭐 어디가 이렇게 변화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보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내 생각으로 보면 그건 생각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명상이 아니고 마음 챙김이 아니고 행위 양식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건 생각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럼 나쁜 쪽으로 나를 자꾸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를 들끓게 하고 나에게 해로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 그랬죠. 아, 내 안에서 이렇게 이걸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일어나고 또 막 불쾌감도 일어나고 몸이 어떤 감각도 통증도 있고 그걸 가만히 보고 또 좋은 느낌이 있으면 좋은 느낌, 좋은 생각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몸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험도 할 수 있고 빛처럼 이렇게 환하게 내 몸이 변하는 것 같은 느낌도 하면서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이 몸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던 그 몸이 아니고 몸이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명상을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아주 힘든 경험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변하는 경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다가도 그럴 수 있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다른 상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체험들을 좋은 체험을 많이 하심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몸에 대한 이미지가 변한다는 거죠. 아, 나는 내 몸은 이래. 뚱뚱해, 키가 작아, 뭐는 어때 이렇게 하면서 고정적으로 다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새로운 몸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아까 내 몸에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냥 책에서 읽은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체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대한 시각도 변하고 내 몸이 굉장히 친근감 있게 느껴집니다. 따뜻하게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심지어는 내가 암이 달려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기적처럼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몸에 대해서 느껴보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몸에 대해서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그 특징이 뭘까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변하고 싶고 바꿔보고 싶고 멋있는 몸, 그렇죠? 몸이 사회적인 기준도 많이 다르죠. 네. 옛날에 그 양귀비가 굉장히 미인이었다 그러는데 양귀비는 현대식으로 보면 굉장히 뚱땡이였다 그럽니다. 요새 여러분이 1950년대인가 60년대 저희 미스 코리아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잣집 만년일까지 생겼죠. 지금은 아마 그분들 나오면 당선이 안 될 거예요. 저기 아마 예선도 못 올 거예요. 미 기준이 그때 달라지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사회적으로 기준이 있고 뭔가 이게 미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몸에 대한 기준도 자기 스스로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자기 이미지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내 삶의 터전인 내 몸을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해서 싫어하고 부정하고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게 되면 마치 자기 집을 버리고 자꾸 다른 집만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죠. 그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MBSR에서는 첫 시간부터 몸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물론 몸만 느끼는 게 아니고 생각도 바라보고 감정도 바라보면서 내 생각, 감정, 몸의 감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 챙김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바깥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 내면에 몸과 마음을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마음 챙김 처음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용어가 어렵지만 실제로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이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시간 저하고 다시 마음 챙김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네,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편안하게 잡아주시고 자, 오늘 이제 마음 챙김을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7가지 자세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느냐? 수용하는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으면서 처음 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는 마음들로 이렇게 가는 걸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편안하게 자세를 한번 가져보시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한번 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봅니다. 마음이 들떠 있는지 편안한지 또 마음속에서 어떤 욕심이나 성내는 마음이 있는지 또 그런 마음이 없이 편안하고 고요한지 또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고요하게 마음이 와 있는지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그 마음을 변화하고 어디론가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렇구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를 마음에서 몸으로 돌립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아랫배 쪽으로 옮겨갑니다. 숨이 들어올 때 배가 팽창을 하면서 배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숨이 나갈 때 배에서는 또 어떤 느낌이 있는지 여러분의 주의를 배에 한정시켜서 배의 감각만 알아차립니다. 호흡은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하시고 다만 주의를 배 쪽으로 가져가서 배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생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만 알아차립니다. 배에서 따뜻한 느낌이 있으면 따뜻함을, 딱딱한 느낌이 있으면 딱딱한 느낌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만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를 과거나 미래로 끌고 가면 바로 알아차리고 아, 생각이 다른 데로 가는구나,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구나 알고 주의를 다시 배로 돌려서 배의 느낌을, 감각을 그대로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배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다 보면 여러 가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의를 배에서 몸 전체의 감각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현재 앉아있는 몸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감각이 느껴지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한 덩어리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몸이 의자에 앉아있을 때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몸의 감각은 어떠한지, 몸 전체의 느낌을 상상하거나 모양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그대로 알고 느껴봅니다. 이제 주의를 몸에서 더욱 확장시켜서 이 방 전체를 한번 알아차리시면서 이 방 안에서 나는 소리, 또 냄새나 또 어떤 빛의 느낌, 공기의 흐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잠시 이제 현재 여기로 있을 수 있는 마음 챙김 실습을 해봤는데 처음 해보신 분들 있고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몸과 마음이 어떠신가요? 편안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소질이 많으신 것 같으네요. 네. 어떤 분들은 또 명상을 처음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 챙김이 무엇인지. 어떤 분들은 그냥 눈 감으면 그냥 행복이 막 오는, 그냥 즉석에서 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마음이 안 편해지는 거야? 생각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나는 명상이 안 맞는가 봐.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평상시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명상할 때마다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주의력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 많이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이 그 시골에서 흙탕물
그대로 장마 때 이렇게 떠내려가는 걸 이렇게 장독대에 부어놓고 먹을 물이 없을 때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이틀 정도 되면은 다 흙 가라앉고 맑은 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 챙김을 한다고 해서 뭐를 막 이렇게 조작하고 만들고 뭐 어딘가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켜보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 챙김 명상의 핵심이에요. 인위적으로 애쓰고 그러면은 절대로 그 경지를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내버려 두고 가만히 수용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잘 보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욕망이 있고 이런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이런 성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또 몸에서는 이런 감각이 안 느껴지던 것이 느껴지면서 첫째로 몸과 마음이 연결이 됩니다. 몸이 단절이 되면 다른 것은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몸하고 다 차단이 돼 있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차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장 그 터전이 되는 자기 삶의 터전이 이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겉으로 막 다른 걸 하려고 애쓰고 다녀도 행복감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 몸의 감각을 자꾸 이렇게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감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죠. 아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이 있구나. 여기에 통증이 있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빠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 연습을 댁에 가셔도 여러분이 설거지 하실 때, 밥을 하실 때, 아니면 TV 볼 때, 또 식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책을 읽을 때, 그때 내 몸의 느낌이 어떠한가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 지금 내 몸에서 이런 느낌, 여기 통증이 있구나, 여기가 묵직하구나, 뻐근하구나, 그런 걸 수시각으로 아실 수 있죠.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워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댁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세수할 때, 양치질할 때, 샤워할 때 그 짧은 몇 분의 순간에 내 마음이 얼마나 밖으로 요동치고 있는지. 샤워장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곳에 없어요, 마음이. 자꾸 다른 데가 있어요. 물론 필요할 때는 그 기능을 우리가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되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다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현재에 있는 그 느낌을 잘 이렇게 간직하고 사실 때 행복이 배가가 되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내려가는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이미 여러분이 편안한 걸 경험하셨는데 자꾸 하실수록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이제 다음 회기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얘기도 할 거고 그 다음 회기하고 두 회기 동안에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마음 챙김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또 잘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여기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할머니가 보이세요? 예, 할머니 보이시고 또 복잡한 생각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보십시오. 뭐가 보이는지. 예. 마귀 할멈. 하여튼 할머니만 보이시네 또. 예? 젊은 여자. 예, 예. 젊은 여자하고 할머니가 있으신 거예요. 할머니만 보시는 분은 젊은 여자가 안 보인다고 그러고 젊은 여자만 보이시는 분은 할머니가 안 보인다고 그러고 자,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조건 지어진 대로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은 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나의 편견이나 기대감이나 나의 선입관에 얽매이지 않고 내 생각에서 나와서 내가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행복과 자유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금석과 같은 거라는 거죠. 잘 아시겠죠? 자, 그럼 댁에 가셔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마음 챙김
많이 연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